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7위를 공개합니다. 휴대폰에 녹음된 모모.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 소리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냉수. 뭘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지르는 소린데? 자, 어쩌면 이 소리는 지옥에서 온 누군가의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지옥의 소리가 녹음이 됐어요? 자, 이 정체불명의 비명이 녹음된 곳은 섭씨 82도의 뜨거운 온천 속. 자, 미국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생성된 이 온천은 직경 약 180m, 깊이 약 15m로요. 움푹 패인 지형에서 뜨거운 증기와 가스까지 뿜어져 나와 일명 악마의 가마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다. 82도면 거의 커피 끓이고 라면 끓이고 할 수 있는. 큰일 납니다. 아니 근데 녹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뭐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거예요? 뭐예요? 지난 2020년 디지털 제품 리뷰를 하는 너튜버가 신형 휴대폰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드론에 휴대폰을 매달아 이 악마의 가마솥에 풍덩 집어넣었는데요. 자, 그런데 분명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 뜨거운 온천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 같은 비명이 녹음된 겁니다. 어머머. 이건 진짜인데? 정말로 사람 소리 같은데요? 살려달라는 거 아니야? 저거 뜨거워가지고? 근데 저 안에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생물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생물들이 저 정도의 소리를 낸다고요? 사람 말처럼? 안 내지. 그런 것도 잘 저런 없잖아요. 소리 안 내지. 원본 영상에서 조작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당시 휴대폰뿐만 아니라 드론에도 똑같은 소리가 녹음됐습니다. 자,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당 너튜버는 미스터리 콘텐츠가 아닌 디지털 제품 리뷰를 전문하는 너튜버입니다. 이 소리를 조작해서 이걸 뭐 공포를 이렇게 재확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제품에 도움이 안 되지. 뭐냐? 그럼 이게 뭐 단순한 노이즈 이런 건 아니라는 거네. 아니 뭐가 있다는 얘기잖아, 저는. 악마의 가마솥에 정말로 우리는 모르는 존재가 살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역 원주민들의 충격적인 증언. 예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인데 그 악마의 가마솥은 정체불명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오. 그리고 우연인지 이 악마의 가마솥이 위치한 곳은 미국 네바다주. 유령의 목격담에 아주 파다한 곳입니다. 저러면 내받아주는 외계인도 많이 오고 유령도 많고 아주 그냥 100번 양보해서 동물이라고 치면 저런 소리 내는 동물 있지 않나? 우리가 모르는 고대 뭐 그런 우리가 모르는 생물. 그렇다면 신비한 거죠, 진짜. 그렇지, 그렇지. 미국 네바다 악마의 가마솥에서 촬영된 정체불명의 비명. 그 실체는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요. 어쩌면 그 비명의 주인공은 원주민들이 얘기하는 정체불명의 생물 혹은 악마의 가마솥에 살고 있는 유령은 아니었을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6위 공개합니다. 멕시코에 나타난 모모의 후예. 여러분 속보입니다. 멕시코에서 전설 속 등장했던 거인족의 실체가 포착됐다는 소식입니다. 조작 아니야, 조작? 저기 위에, 산 위에! 어우, 진짜 큰 거잖아. 저 사이즈면 진짜 한 30m? 20m는 돼 보이는데? 그지? 진짜 큰 건데, 저 정도면. 더 클 수도 있지. 2022년 멕시코 라블랑카에서 포착된 의문의 존재.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거인처럼 보이는 의문의 존재가 멕시코에서 포착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약 한 달 전에도 포착됐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신기하다. 저 사이즈 봐요. 저거 뭐야, 위에 뭐, 언덕 위에 뭐 하나 걸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멀리 보이는 산인데 저 사이즈 봐요, 사이즈. 놀래서 제대로 찍지도 못했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땡길 수가 없나? 왜 저렇게 찍은 거야? 저 정도면 가까이 가야지 왜 멀리서 찍고 앉아있냐고. 그러는 찍찍을 그래, 왜 저러고 가까이 앉았냐고. 가야지. 멍충이가.
그분이 저걸 찍으려고 한 게 아니어서 뭐 드론이고 뭐고 없었어요. 아니 난 이걸 들고 야 드론 가져 하죠. 그래. 아니 근데 뭐 드론이 가져온다고 뭐 아무데나 늘 다 있는 거 아니었어? 드론은 누가 유신을 해요? 나도 내가 입고 온 저 바지 주머니 있어. 아 진짜? 그럼 이렇게 날림 되는 거 아니야? 지주머니에 있다고? 그럼요. 바지 좀 가져와봐라. 할리스코와 아구아스 칼리엔테스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서 거인을 목격한 운전자에 따르면 전설 속의 거인을 직접 본 것 같았어요. 아니 조금만 더 있었으면 마치 공격할 것 같았다니까요. 산 꼭대기 위에서 포착된 거인. 멀리서 봐도 마치 전봇대 크기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로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큰 존재가 있었다면 당연히 이전의 실체가 좀 밝혀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착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착시 현상이라고 하기엔 같은 멕시코 지역에서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한 번이 아닌 두 번이 연달아 목격됐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멕시코인들은 혹시 전설 속의 퀴나메친의 후예가 아닐까? 멕시코에서 전해지는 거인족 퀴나메친 전설을 소환, 현존하는 멕시코 퀴나메친의 후손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엔 거인족 관련 전설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먼저 멕시코의 오토미 문명은 중부지방에 3m에서 6m 크기의 거인 종족이 존재했었다고 기록. 그리고 올메카 문명은 거인들에게 술을 바쳐 잠들게 한 후 제거했다는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아니 그냥 뭐 구체적인 기록도 있고 거인들이 실제로 이제 뭐 신화 속에 등장했다고 하니까 무엇보다 두 번이나 찍혔다는 거. 그렇지. 이게 이제 굉장히 뭔가 신빙성을 더해 주는데요. 아마 그 대장한테 혼났을 수도 있어. 자꾸 나가 들키지 말라고. 멕시코에서 두 번이나 목격된 의문의 정체. 정말 전설에서 존재하던 거인족 퀴나메친의 후예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 숨어 살고 있는 걸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는 UFO의 비밀기지? 여러분 외계인들이 UFO를 숨기기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인간은 접근 불가능한 장소가 있다면 이곳이 외계인들의 비밀기지로 최적이지 않을까요? 화산. 연기 엄청 피어오르네. 화산 아니면 태평양 바다 한 가운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어디야 저긴 화산이잖아. 화산 화산입니다. 맞아요. 2023년 1월 얼마 전이죠. 멕시코 화라산 포포카테페틀에서 찍힌 이 사진. 사진을 찍은 남성 루이스 게라는 연기를 내뿜는 화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거 뭐야? 저 UFO 아니야? 사진에 UFO가 찍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여자친구 가르시아는 오늘의 사진 오전 7시 52분 포포카테페틀과 달 그리고 아마 UFO일 것이라며 이 사진을 SNS에 게재했고요. 이후 이 사진은 순식간에 대화제. 그런데 화산에서 찍힌 UFO 사진이 화제가 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UFO가 목격된 것이 이번이 처음 아니고 두 번째 아니고요. 무려 수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출몰 지역이구나. 사람들이 저긴 못 들어가니까. 안 들어오죠. 그리고 외계인들은 뜨거운 열에 강할 수 있죠. 그렇지. 사실 이곳은 세계 10대 UFO 스팟 중 하나. 앞서 2022년 10월에도 인근에서 UFO가 목격됐고요. 뿐만 아니라 2020년, 2015년, 2013년 어머. 그야말로 UFO의 성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두고 사람들은 화산 아래 UFO의 비밀기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런데 2023년 5월 또 이 화산에서 UFO가 포착! 비밀 기지설에 불을 지폈는데요. 얼마 전이네? 보이죠? 뭐야, 화산 터지는 거야? 돼. 화산이 터지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애 보이죠? 진짜. 별똥별 아니야? 유성은 꼬리가 약간씩 이제 흔적이 생기잖아. 그게 없네. 그게 없네. 저 화산 터질 때 싹 들어가나 보다, 안 보이게. 그리고 보통은 빛이 나는 게 이게 뿜어서 나오는데 쟤는 저 반대로 들어가잖아. 보통 그냥 잠깐 왔다 가는데 저기 되게 초장기로 저기서 지금 뭐 기거하듯이 상주하고 있나 본데. 집을 져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계인 여러분, 이쯤 되면 저희 프리한 식구랑 인터뷰 한번 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8위를 공개합니다. 바닷가에서 발견된 모모. 자, 이번 특종은 영상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 이게 뭘까요? 오, 이건 뭐 실물입니다. 손 같은데 손가락 뼈. 사람 손가락 뼈라고 하기에는 손가락이 너무 길다. 피아노 치면 한 옥타브 왔다 갔다 그냥 합니다. 거의 뭐 두 옥타브는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영상은 2022년 11월 20일 브라질 상파울루주의 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산티아고와 수자 커플이 우연히 이 의문의 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사람 뼈라고 볼 수 없는 이것. 5개의 손가락은 사람인 듯하지만 사람 손보다는 훨씬 거대한 크기, 무엇보다 훨씬 더 단단한 연골이 붙어 있었습니다. 야, 진짜 이상한 얘기다. 자, 커플은 이 섬뜩한 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한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해양생물학자 에릭 코민에 의하면 뼈의 구조를 봤을 때 고래류의 뼈로 추측되긴 하지만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돌고래 지느러미 뼈로 추측되기도 했는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래. 고래 지느러미 뼈는 2번째, 3번째 뼈가 유독 긴 데 비해서 이 의문의 뼈는 2번째, 3번째, 4번째 뼈의 길이가 비슷하게 길면서 휘어진 형태도 불규칙한 모습을 띠고 있죠. 모르겠다, 이건 진짜. 진짜 이상한 뼈다. 자, 이 의문의 뼈를 본 현지인들 또한 어쩌면 공룡뼈일지도 몰라. 이 너의 손 아니야? 라며 해변에서 발견된 손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해변가에서 발견된 의문의 흔적. 어쩌면 그곳에 인간이 모르는 무언가가 살고 있는 걸까요?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의 후예, 그 진실은? 지구 어딘가에 외계인의 후예가 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외계인은 분명히 믿거든요. 왜냐하면 이 넓은 광활한 우주에 그러니까. 생명체 하나 없겠습니까? 우리만 있을 리 없다. 자, 이번 특종은 말이죠. 일각에서는 조작된 얘기에 사이비 과학으로 치부되지만 또 어떤 이들 사이에서는 실존하고 있다고 믿는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1938년 중국의 고고학자 치프테이 박사는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 상형 문자가 표시된 716개의 화강암 원반과 의문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무덤 속 해골들은 신장 120에서 138cm의 작은 키와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가져서 사람의 유골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는 맨날 그 SF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외계인 너무 그림 전형적이다. 너무 봤던 외계인이야. 아, 쟤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라니까. 그런 거겠지. 그렇죠.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흘러서 원반에 새겨진 상형 문자가 해독됐다고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해독됐으면 뭐 거기 다 나와 있겠네. 나와 그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신분증이에요, 일기장이에요? 자, 원반에 적혀 있다고 주장되는 내용. 약 12,000년 전 지구상의 외계 우주선이 충돌. 우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외계인들이 지구에 살게 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헐. 그리고 영국의 한 명문대학 교수 카릴 로빈 에반스는 자신 또한 1947년에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 지역을 탐험하다 키가 120cm도 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했다며 그들이 스스로를 외계인의 후손인 드조파인이라고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걸 왜 우리는 여태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데이빗 가몬, 하우스도르프 등에 의해 책으로 소개가 됐고요. 많은 이들이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의 존재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애초에 원반을 발견하고 상형 문자를 해독했다는 치프테이 박사와 드조파인을 목격했다는 카릴 로빈 에반스 교수에 대한 기록이 전무. 게다가 외계인의 메모가 적혀 있다는 원반조차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며 조작된 이야기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한 기자님 그렇게 뭐라더니 똑같은 패턴인데? 크로스. 아, 불편. 아니, 이거는 발견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뭐야? 크로스의 조작한 영상과 어허.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게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잖아. 맞아요. 그리고 1995년 중국 언론에서 동쪽 지방에 120명의 드조파인이 생존. 분명 드조파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보도조차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체는 없이 추측과 소문만이 무성한 외계인의 후예, 드조파인들의 정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구에 그 누군가가 살고 있다 싶고 6위를 공개합니다. 동물원 CCTV에 포착된 모모? 지난 2022년 미국 텍사스주 에머릴로시의 한 시립동물원. 야심한 새벽, 동물원 바깥에서 철조망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무언가가 동물원 CCTV에 포착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인형탈 쓴 사람 아니에요? 인형탈 쓴 약간- 사람이 새벽 1시 25분에 돌아다녀요? 아니 나는 아유, 야근한 거지. 이 의문의 생명체는 흡사 늑대를 닮은 머리에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사람처럼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생김새만큼이나 기이한 점은요. 동물원 외곽을 서성거렸을 뿐 내부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흔적은 전혀 없었고요.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생김새가 이상한 건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동물의 형태가 아니야. 새벽에 불현듯 나타나 이렇게 의문만을 남기고 사라진 생명체. 이 얼마나 미스터리했던지 에머릴로시 당국마저 공식 SNS에 사진과 함께 그 정체에 대해 제보를 요청하는 게시글을 남겼지만요. 전설 속 늑대 인간이 나타났던 게 분명해요. 에이, 늑대 인간 같은 게 어딨어요. 밤 산책 중이던 큰 모자를 쓴 사람이 우연히 찍힌 거 아닐까요? 내 말이 저 말이잖아. 이렇게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각종 추측만 난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의문의 생명체. 알 수 없는 에머릴로의 생명체라는 뜻의 UAO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동물원으로도 이에 대한 문의가 계속해서 빗발쳤지만요. 그 정체는 2023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시각, 동물원의 철조망을 어슬렁거린 미지의 생명체. 그 생명체는 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016년 6월 20일 오후 2시경 필리핀 팡가시난 한 상점 앞 도로에서 포착된 이것.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아니, 저 합성된 거잖아. 이거? 심지어 저 차들은 못 보는 것 같죠? 아예 안 보이는 느낌이야. 이거 조작 영상 아니면은 대박인데. 전혀 아니에요. 한 상점의 CCTV에 명확히 찍힌 소름 끼치는 의문의 실루엣. 아무리 봐도 믿을 수 없는 영상이죠. 그래서 혹시 편집 프로그램으로 영상이 조작된 건 아닌지 프레임별로 비교해봤습니다. 23초 10밀리초 부분에선 분명 아무것도 없다가 23초 13밀리초에서 갑자기 뿌연 형체가 등장합니다. 또 나타났어. 그리고 형체는 점점 선명해지면서 승용차, 트럭,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는 도로 위로 유유히 걸어갑니다. 신기하다. 밀리초 단위로 쪼개봐도 편집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영상이 조작됐다면 주변의 배경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워야죠. 근데 주변의 모습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게 잘 만들었네요. 자, 그런데 같은 날 이 지역의 또 다른 CCTV에 의문의 생명체가 또 포착됩니다. 검은 실루엣이 찍힌 시간으로부터 약 13시간 후인 새벽 3시 44분. 같은 상점의 다른 CCTV에 찍힌 형체입니다. 오, 다른 증거 또 있네요. 저 오른쪽 아래 직원 보이죠? 오, 뭐야? 뭐, 근무 중인 배달원 옆에 등장한 까만 형체. 옆으로 조금 움직이더니 뒤에서 배달원을 빤히 주시하면서 서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 옆으로 지나가는데 몰랐던 거잖아, 지금. 같은 상점의 CCTV에 우연히 찍힌 미스터리한 형체.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기묘하지 않습니까? 이 CCTV를 확인한 상점 경비원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그림자가 배달원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TV에서나 볼 법한 영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근처 상점의 직원 또한 이제 저는 이 근처를 걷는 게 두려워요. 영상 속 길을 건넜던 형체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요. 라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곳에서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고 분노에 찬 영혼이 유령의 모습으로 등장한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필리핀에서 포착된 두 번의 검은 형체. 언제든 왔다가 사라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이었을까요? 자,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5일을 공개합니다. 모모 인간의 등장. 2009년 4월 카타르
한 공원을 찾은 아이샤는 의문의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분명 인기척이 들렸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아니, 뭘 봤길래 이렇게 놀란 거예요, 도대체? 아이샤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의 정체. 당시 아이샤가 포착한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뭐해? 이거 무슨 이게 누가 봐도 약간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수 아니에요? 합성 아니면 조작 아닙니까 저거? 저 움직였다고? 그렇습니다. 건전지로 가나 보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아니 가짜라고 전제하지 말라고요.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잖아. 두 눈과 팔다리는 인간과 닮았지만 새까만 피부에 쭈뼛 썬 머리카락, 게다가 10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체형. 이 기괴한 생김새를 가진 그는 마치 외계인과도 같았는데요. 아 요만한 애야? 자, 아이샤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재빠르게 도망,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에 빠진 아이샤는 이 사진을 현지 매체에 제보, 이른바 초소형 인간이라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거는 뭐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저렇게까지 했다면은 조작 여부 정도는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논란의 중심에선 초소형 인간 사진의 일부 누리꾼들은요. 이거 생긴 거 보니 아이아이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쟤네. 쟤잖아. 아니 아이아이 원숭이네. 그러네. 아니 손가락도 길잖아. 하지만 이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왜요? 아이아이 원숭이는 이 초소형 인간보다 훨씬 더 커다란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아이아이 원숭이의 주 서식지는 열대우림인 마다가스카르. 그런데 초소형 인간이 발견된 이 카타르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즉, 초소형 인간이 아이아이 원숭이일 확률은 좀 희박한 상황이죠. 서식지가 달라서. 네. 게다가 기후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요. 초소형 인간이 외계인이 아닐까? 인간과 괴물을 결합한 새로운 생명체가 분명하다. 이렇게 초소형 인간의 정체를 두고 각종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적을 감추어버린 초소형 인간.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닮은 신비의 존재? 2015년 태국의 한 마을에 아주 충격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신성시 여기며 매일같이 그를 만나러 몰려들었는데요. 뭔데 신성시예요? 존재? 뭐 사람? 자, 마을 주민들이 신성시한 그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동물? 불을 붙여서 지금 기념하잖아요, 지금. 뭐야? 뭐 누워 있는데. 아, 뭐야? 이게 사람이에요? 아닌데? 사람은 아니, 비늘이 있어. 비늘이야 이게? 비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둥이가 긴 게 약간 악어 같기도 해. 자, 악어를 닮은 듯한 이 생명체. 하지만 악어는 절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봐도 아니죠. 일단 얼굴부터 악어와는 영 딴판이고요. 파충류 같기도 하고 포유류 같기도 한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악어치고는 다소 긴 다리, 게다가 다리에는 마치 말처럼 단단한 발굽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꼬리와 몸이 하나로 크게 연결된 악어와는 달리 마치 강아지처럼 다리 사이에 따로 나 있는 작은 꼬리. 결코 악어는 아니었습니다. 악어면 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꼬리가 정말 다르군요. 게다가 꼬리가 꼭 포유류 같이 돼 있구나. 하체가 전혀 악어가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 뭔지도 궁금하지만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실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이 마을의 한 농부가 기르던 버팔로의 새끼라고 합니다. 아니? 버팔로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괴상하고도 희귀한 생김새 때문에요. 버팔로의 몸에 악어의 비늘이라니. 이런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이를 길조로 여기고 신성시했던 겁니다. 와, 버팔로 새끼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소잖아, 소. 서죠, 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버팔로한테서 생명체가 저런 모습으로 나왔던 거죠? 일각에서도 이 개 생명체가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난 돌연변이가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상한 생명체를 낳은 어미 버팔로는 너무도 멀쩡,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 버팔로가 이전에 낳았던 다른 새끼들도 질병 하나 없이 건강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유류인 버팔로의 몸에서 악어, 즉 파충류의 비늘이 나온다는 게 어디 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반은 포유류, 반은 파충류. 이 기묘하고 기괴한 탄생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존하는 이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합의 괴생명체. 그 탄생의 배경은 마치 안개로 뒤덮인 늪지대처럼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파라과이 공포의 모모.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2015년 파라과이의 한 매체가 보도. 인근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입니다. 화면 보시죠. 아, 이거 심장을 좀 부여잡고 보세요. 아,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데? 개구리야? 뭐야 이게? 손이다. 아 너무 이상하다 저거. 어우 뭐야 저게? 파라과이 한 강가에서 발견된 부패한 사체 한 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요. 이 지역에서 이런 생명체가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생명체입니다. 단 한 번도 목격된 적 없는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라고 증언. 그리고 정말로 공포스러웠던 건 사체의 손이었습니다. 사람이네. 정말 사람 손 같아. 기다란 손가락 5개와 굴곡진 마디까지 사체의 손은 마치 인간의 손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게다가 사체 전체의 모습을 보면 키는 약 50cm, 머리의 손, 발의 형태까지 혹 익산 아이의 시신이 아닐까 싶었지만요. 엉덩이에 길쭉한 꼬리가 있는 걸로 보아 인간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사체를 확인한 일부 전문가들은 사체의 생김새로 봐서는 검은 고함 원숭이나 꼬리 감는 원숭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네요. 자, 이렇게 괴 생명체의 정체를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저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얼굴 쪽을. 얼굴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원숭이 같긴 한데 근데 원숭이도요. 손이 사람 손이랑 비슷해요. 저렇게 엄지가 맞아. 새끼 손가락처럼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지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미스터리했던 점은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다른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뼈. 어머머머. 미지의 사체 옆에 몸통도 없이 머리뼈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이 풍경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뼈가 저렇게 살점 하나 없이 정말 뼈만 덜렁 남으려면 사실 어렵잖아요. 오래된 거죠 뭐. 정말 오래돼야 된다고 저렇게 되려면. 아니면 저 원숭이 같은 애가 잡아먹은 먹잇감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 생명체가 현지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도 파라과이 정부는 문제 사체는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범죄 행위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지 않는 거죠. 아하. 사람 아니고 범죄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묻혀버린 불가사의한 사체의 정체. 과연 사람도 원숭이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공포를 유발하는 낯선 생명체의 등장. 또 다른 사체가 떠오르는 일은 없길 바랄 뿐입니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새하얀 긴 털 속에 감춘 날카로운 뿔들. 날렵한 네 발과 무시무시한 눈빛. 산군의 모습을 하고 산에 나타나. 석준아,
울지 말고 이리 와. 상진아. 오이는 호. 허이 얄미워. 아니 왜 그냥 나도 부르면 안 돼? 왜 오이는 오해요 귀신이? 아니 톤이 정해져 있지. 말래잖아. 사람의 목소리로 홀린다는 장산범. 아하.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장산범 괴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기억나죠. 이건 근데 뭐 도시 괴담 속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스토리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아하. 있다고요? 여름마다 공포를 주는 괴담 속의 장산범. 그런데 더는 소문만 무성한 괴담 속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장산범의 흔적이 부산에서 포착됐습니다. 아니? 실체가 있다고. 부산? 저게 사람이냐고요? 아니 저 속도는 진짜 엄청 빠르게 뛰어가는 속도인데? 2020년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원 수업 중 우연히 포착한 광경. 장산범이 자주 목격된다는 바로 그 장산에서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산을 타기 시작. 이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는데요. 의문의 하얀 물체에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라며 순식간에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저게 네 발로 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두 발로 서서 겁나 빨리 뛰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서서 뛰는 것 같긴 한데 기는 건 잘 모르겠고요. 자, 실제로는 우리 오상진 기자처럼 일각에서는 등산객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하얀 물체는 약 3분 만에 옆봉우리로 이동. 축지법을 쓰지 않는 이상 사람의 속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동거리입니다. 심지어 영상이 포착되기 전날 비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증언과 언론사들의 취재 결과 하얀 물체가 포착된 곳은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나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든 하얀 물체. 정말 소문으로 전해지던 장산범이 세상에 공개되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존재의 등장이었습니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전설 속 모모는 실제한다. 구미호와 해태 그리고 드라큘라와 추파카브라 등 동서양에는 각각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전설 속 동물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동서양 세계 어느 곳에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설 속의 동물이 있죠. 바로 드래곤, 용입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인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을 뿐 인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용. 그런데 전설 속 존재인 용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013년 스페인 빌라리코스의 루이스 시레트 해변에서 발견된 한 사체. 자, 발견 당시에는 부패가 심하게 진행됐던 상태였지만요. 약 4m에 달하는 긴 몸집에 은빛으로 빛나는 몸통과 커다란 꼬리, 지느러미, 그리고 머리에는 뿔 같은 돌기까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솔직히 누가 봐도 뭐가 떠오릅니까? 용이죠. 용이라고 보기에는 뭐 저런 애가 없을 거야. 심해어 같은 애 중에 저런 애 있지 않겠어요? 아니야 이거는 좀 용 같아. 이거 앞에 뿔 이건- 달렸잖아요. 저 머리에. 예. 저기 보이죠? 뿔 이렇게 저게 돋아있는 뿔이에요? 거. 뿔이 있다고요. 이거는 물고기스럽지는 않아요. 해당 사체를 살핀 해양생물 전문가들조차 정확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습니다. 근데 저건 진짜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용케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잘 살았다 그동안. 자, 일각에서는 사체의 뼈 구조, 형태 등으로 미뤄보아 산갈치의 일종 혹은 환도상어의 일종으로 추정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정확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하지만 매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이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된 이 괴생명체의 사체는 위생상의 이유로 매장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영원히 묻혀버리고만 용을 닮은 괴생명체 비밀. 정말 전설 속 용은 실제했던 걸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출입문. 2016년 아르헨티나의 영화 감독인 세르기오는 유령, 외계인 등 초자연 현상을 다룬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 장소를 물색 중에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G사 위성 지도를 통해 아르헨티나 파라나강 삼각주 지역에서 초승달 모양의 호수와 독특한 원형의 섬을 발견.
그리고 얼마 뒤 세르기오는 신비의 섬을 찾아 직접 탐사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분명히 지도를 보고 찾아갔지만 섬과 육지가 맞닿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탐사는 실패.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세르기오는 다시 섬의 지도를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저 왔다 갔다 하는군요? 저 안에서? 분명히 지도에 있는 섬인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게 이상했던 세르기오는 지도의 시간 제어 기능을 사용. 시기별로 찍힌 섬의 위성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섬이 마치 눈동자 마냥 빙글빙글 조금씩 회전. 말 그대로 섬이 자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기자님들, 섬이 움직이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아, 없죠. 보통 섬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물에 떠 있는 거지 물 밑에서는 다 시간에 연결돼 있기 붙어있죠.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저 무게가 그죠? 그렇죠. 자, 움직이는 섬에 더욱 흥미를 느낀 세르기오는 두 번째 탐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주 힘들고 어렵게 드디어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섬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예, 물이 이상할 이만큼 너무 투명하고 차가웠어요. 그리고 주변에 질퍽한 땅과 반대로 이 호수 늪의 바닥만 유난히 딱딱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섬의 모양. 이 섬은 지름이 120m가량의 작은 섬이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마냥 모양이 완벽한 원형. 도저히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신비의 섬의 존재가 알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거 외계인이 만든 섬 아니야? 외계인들이 UFO를 숨겨놓은 걸 수도 있지라며 UFO설을 다시 제기. 그리고 UFO 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계인 연구자 스콧시 워링 역시 실제로 외계인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의 입구를 숨기려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수의 원형은 100m 크기의 UFO에 맞을 만큼 충분히 큽니다. 이 섬이 UFO 기지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섬은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사람의 눈을 닮았다고 해서 스페인어로 눈을 뜻하는 엘 오호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세르기오 촬영팀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이 회전하는 섬 엘 오호의 비밀을 밝히려 섬을 탐사했지만요. 엘 오호가 생긴 이유, 회전하는 이유 등 섬의 수수께끼는 그 누구도 풀지 못했습니다. 자전하는 섬 엘 오호. 과연 그 섬은 UFO의 출입문이었던 걸까요? 엘 오호의 미스테리는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7일 공개합니다. 베일에 쌓인 모모. 1872년 미국 뉴햄프셔주 위니피사우키 호수의 기슭. 울타리를 세우기 위한 굴착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약 2m 정도 팠을 무렵 에이? 이 뭐야? 인부들이 진흙 덩어리 속에서 발견한 정체불명 이 달걀 모양의 돌. 우와. 야, 이게 뭐예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는데? 옛날 게 아니어도 갖고 싶다. 야. 네. 요즘 봐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네. 문양이에요. 이 돌이 처음으로 공개되자 미국의 학술지에서는 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놀라운 유물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돌을 분석한 결과 이 돌에는 우리 모두를 오싹하게 만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른바 미스터리 스톤이라 불리는 이 돌이 간직한 첫 번째 미스터리. 불분명한 용도. 미스터리 스톤에는 사람의 얼굴, 천막, 초승달, 발굽처럼 보이는 원등이 조각되어 있었는데요. 그저 조각상인지, 화폐인지, 생활도구인지 그 쓰임새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미스터리. 너무나 정교한 기술. 미스터리 스톤은 양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 세밀하고 정교한 기술은 고대의 기술로는 불가능. 전동 드릴이 있어야만 가능한 작업으로 최소 19세기 이후에나 가능한 기술인 겁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 스톤은 연대 측정조차 불가. 스톤의 정체에 대한 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아니 근데 연대 측정이 안 된다고요? 근데 측정은 또 왜 안 되는 왜 거야? 안 되는 거야? 미스터리 스톤이 가진 마지막 미스터리, 암석의 종류.
한 지질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미스터리 스톤은 규암이나 압쇠암의 일종으로 추측되는데요. 이 문제는 그 암석들은 스톤이 발견된 뉴햄프셔 지역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것. 이는 미스터리 스톤이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더욱더 미스터리한 것. 이 미스터리 스톤과 유사한 물건은 미국 전역 어디에서도 발견된 바 없다는 겁니다. 자,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또한 미스터리 스톤과 유사한 공예품을 만든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보통은 그 지역에 뭐 문화나 뭐 풍습이나 이런 게 반영되기 마련이고 뭐 그런 게 있기 마련인데 이게 전혀 연관된 게 없는 동떨어진 거라고 하니까 딴 데서 온 거일 가능성을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네요. 출처도, 기원도, 사용 목적도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는 미스터리 스톤. 그 비밀은 약 15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싱크홀 속에 열린 모모. 2022년 5월 중국 광시 좌ang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190m면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 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요? 네. 저 아래 봐요. 이 정도면 이거 뭐야? 울창하잖아요. 진짜 근데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 데 나오는 건가?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 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 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테리한 지하 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7위 공개합니다. 네, 쭉 달리세요, 그냥. 그렇죠! 그럼 오늘은 5위는 5도 못하는 거야? 그게 너무 아쉬워요. 아, 프로그램의 핵심 코너가 사라졌나? 조 기자님은요, 혹시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섬 폼페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폼페이 미크로네시아도 모르겠고 폼페이도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약간 조그만 섬 아니에요? 조그만 섬들 모여있는. 그 중에 하나. 어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요. 이 폼페이의 남동부 태멘섬 연안에 오세아니아 최대 규모의 고대 해상 유적지가 있습니다. 일명 난마돌이라 불리는 이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고대의 산호초 위에 건설한 인공섬들인데요. 와, 17세기까지 폼페이를 지배했던 사우델레 우르 왕조가 건설한 것으로 추정, 석조 궁전, 사원, 영묘 등 당대 찬란했던 문화를 짐작케 하는 방대한 규모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거를 바다 위에다 만들었다고? 어떻게? 대단하다 진짜. 이 난마돌은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 난마돌은 길쭉하고 거대한 현무암 기둥을 최대 15m 높이로 쌓아 올려 축조되었는데요. 그렇게 축조한 인공 섬의 수가 무려 92개. 와.
가장 큰 인공섬은 사방 100m에 달합니다. 아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난마도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석조의 양은 자그마치 40만 톤. 대체 누가 이 엄청난 양의 돌들을 가져왔을까요?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바다에다 어떻게 저게 되지? 저희 바다가 잔잔한가요, 저희가? 잔잔한다 한들. 저 40만 톤의 돌을 어디서 가져왔나요? 어디서 가져올 거야 또. 그거 어디서 가져와? 자, 바로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난마돌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2세기 무렵부터 축조, 폰페이 섬의 화산 폭발로 형성된 이 현무암으로 축조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폰페이 섬에서 이 난마돌까지의 거리는 무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떻게 그 무겁고 방대한 양의 돌들을 운반했는지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했죠? 무게도 무게인데 일단 이동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폼페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난마돌에 얽힌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쌍둥이 마법사인 올리시흐파와 올로소파가 신비한 주문을 외우니 거대한 바위가 공중으로 부양하여 도시를 건설하였다. 전 여기 한 표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아니면 저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법으로 돌을 이렇게 뚝 끼워서 이렇게 이제 옮겨놨다. 그러면 말이 되죠. 어허. 네. 신비한 마법으로 형성됐다는 난마돌의 전설. 지금도 폼페이 원주민들은 이 난마돌에 신비한 영역이 깃들어 있다며 전설을 굳게 믿고 난마돌을 신성시한다는데요.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고대 해양 유적 난마돌. 그 신비한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사건정대 19 5일 공개합니다. 프랑스 고고학계 최대 스캔들. 두 기자님은 전설의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는 뭐 별로 안 믿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해저 도시가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로망을 선사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사라진 전설의 아틀란티스처럼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누가 봐도 기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담고 적어뒀다고 봐야 됩니다. 이 유물들은 1924년 프랑스 글로젤에서 농부 에밀 프라댕이 밭을 갈던 중에 발견한 지하 구조물에서 출토됐습니다. 의사이자 고고학자인 올레와 함께 본격적인 발굴에 돌입한 결과 뼈에 새겨진 동물 그림, 가면 등이 추가로 발굴됐고요. 이들은 1925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로젤의 유물은 최소 10,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곳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아 근데 신석기 시대 이제서야 허허. 돌 쓸 때 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자는 저쪽 그 중동 어디예요? 수메르. 그쪽에 그게 나온 걸로 추정하잖아요. 우리는. 청동기 시대인가요? 아 그래도 청동기. 신석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석기는 아니 석기 시대는 아니에요. 일단 저런 그 유물이 흔하게 나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일단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짠가? 등장과 동시에 고고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글로젤의 유물. 이 엄청난 발견에 1926년 생제르맹 앙라이의 국립박물관의 관장인 살로몽 레이나흐가 글로젤에 방문을 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글로젤의 유물들은 조사한 결과 진품이 확실합니다. 신석기 유물에 선명히 새겨진 문자. 이것이 바로 초고대 문명, 이른바 글로젤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박물관장이 얘기했습니다. 박물관 관장이면 그래도 학자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고고학자시겠죠. 네, 뭔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글로젤에 직접 방문, 조사했던 유명 고고학자 앙리 브리유는요. 글로젤의 유물들은 대부분 위조한 것입니다. 잡지에 실린 선사시대 판화를 보고 조작해서 만든 거라고요. 라고 주장. 글로젤 유물의 진위 여부를 두고 학계의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누구는 진품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위조품이라고 하고 뭐가 진짜인 거죠? 야 근데 사실 1920년 되면 그 연대 측정도
안 됐을 거고 기술이. 지금은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 수십 년간 고고학의 최대 스캔들, 근로젤의 유물, 희대의 역사적 발견인가 최악의 사기인가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죠. 그런데 1993년 근로젤에서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거석들을 발견. 근로젤 유물의 진위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석판에 새겨진 해독 불가의 문자. 혹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초고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근로젤 문명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2일 공개합니다. 살생석에 얽힌 구미호의 저주. 이 이야기는 일본 고치기현 나스마치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구미호가 봉인돼 해로운 기운으로 사람과 동물을 죽인다는 이름하여 살생석이라는 무시무시한 바위에 대한 전설입니다. 그건 진짜 전설이 일단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되게 궁금하네. 뭐 구미호는 뭐 전설의 고향 단골 소재니까 음. 어떤 스토리일지도 기대되네요.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였던 12세기. 도바 일왕이 절세미인인 다마모노 마에가 입궁한 뒤부터 병으로 앓아눕자 사람들은 다마모노를 구미호라고 생각. 그녀를 화살로 쏘아 죽였습니다. 에이. 그런데 다마모노가 죽던 그 순간 주변 화산에서 가스가 분출. 그때 만들어진 화산석 하나가 유독 가스를 내뿜어 사람과 동물 등 생물을 해치자 사람들은 해당 바위를 살생석이라 부르며 구미호 다마모노의 혼이 봉인돼 있다고 믿었습니다. 900년 넘게 유독가스를 내뿜고 있는 거면은 확실히 저 돌은 범상치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22년 3월 SNS를 통해 공개된 사진 한 장. 뭐야? 누가 자, 깼어? 사진에는 전설의 살생석이 두 동방 나 있었고요. 심지어 주술적 의미로 둘러뒀던 밧줄까지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뭐야, 저런 돌이 저렇게 반쪽이 날 수가 있어요? 아, 전 저런 걸 뭐 믿든 안 믿든 저 불길한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거는 누가 깬 거예요? 일부러 깬 거 같아 나. 진짜? 지역 언론은 균열이 있던 암석에 빗물이 스며들어 바위가 자연스럽게 약화된 거라고 주장. 그런데 정말 구미호의 저주라도 시작된 걸까요? 살생석이 두 동강 난 10일 뒤 인근 후쿠시마현 해역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 3명이 숨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그렇죠. 약간 이게 시작이면 불안한 거죠. 아하.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면 저 돌이 깨지면서 불길한 기운이 튀어나왔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900년간 구미호의 혼이 깃들여 있던 살생석의 분열. 정말 구미호의 저주가 시작된 걸까요? 또 다른 미스터리를 찾아 떠날 곳은 독일 베를린의 한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전시 중인 미스터리한 유물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아니 근데 모자라고 하면 쓰고 다니는 모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건 그냥 뭔가 너무 높잖아 이게. 쓰고 다니긴 너무 불편하지. 네. 저걸 누가 어디에 좀 쓰고 다녀 저걸. 자, 일명 베를린의 황금 모자라 불리는 이 유물. 높이 74.5cm의 금으로 제작한 것으로 원뿔형에는 일정한 패턴이 정교하게 장식돼 있는데요. 이 베를린 황금 모자는 1996년 베를린 박물관이 한 개인에게 사들였다는 정보만 있을 뿐 출처 불명, 정체 불명, 각종 미스터리에 쌓여 있습니다. 챙이 있고 네. 뭐 구멍이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모자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뭔가 기념하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전시해놓고. 기념. 위조된 유물은 아니고요, 일단. 이 베를린 황금 모자와 외형이 똑 닮은 황금 모자가 3개 더 존재합니다. 연구 결과 이 황금 모자들은 전부 기원전 1200년에서 800년 사이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우와. 일각에서는 이 모자가 종교적 의식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독특한 모양 때문에 마법사의 모자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황금 모자가 달력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아, 달력일 수 있겠구나. 저걸로 달력으로 썼구나. 근데 왜 달력이라고 하는 거죠? 고고학계가 주목한 것은 일정한 패턴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원형의 각 기호가 하루를 상징하고요. 이 원의 패턴으로 태양과 달의 주기를 적용해 최대 57개월의 기간을 계산, 황금 모자가 더욱 정확한 날짜를 계산한 달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는 기원전 433년 그리스 아테네의 천문학자인 메톤이 기존 달력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제시한 메톤 주기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러니까 이 황금 모자가 이 메톤 주기보다 무려 약 700년 정도 앞선 달력, 즉 여태껏 보고되지 않은 청동기 시대의 높은 천문학 지식을 증명하는 산물이었던 겁니다. 대박이다. 오리가 거의 없어. 고도화된 과학기술의 산물인 황금 모자. 과연 그 시대에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존재가 개입했던 건 아닐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그곳 짚고 15위를 공개합니다. 하늘 위 펼쳐진 신비의 산. 이번 장소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오. 안 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는 오호. 안 갑니다. 아니 멋있잖아. 아, 싫어. 합성이 아니에요. 난 낮은 산을 좋아해. 그죠? 너무 싫어. 산의 기이한 자태가 마치 태초 시대에 온 듯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이곳은 베네수엘라 기아나 고원에 위치한 쿠케난 테푸이입니다. 보통 이렇게 넓은 탁자 모양의 특이한 봉우리를 테푸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테이블 산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해발 고도 2,680m로 오.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깎아지듯 이어진 수직 절벽에 등산로가 따로 없어서 암벽 등반이나 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곳 정상에 접근 불가.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네. 가기 힘들어요. 무슨 수로 가요? 섣불리 정복용으로 이 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곳 원주민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쿠케난 테푸이 정상에 올라 몸을 던져서 산의 신을 진정시켰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산을 오르는 길에 두개골 모양을 새긴 돌과 교수형을 나타내는 나뭇잎이 발견되는 등 섬뜩함을 자아내는 이 산의 음습한 기운에 현지인들은 이곳을 죽음의 산이라 부르며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에 이곳은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 산 정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위로 이루어지고 양분이 없어 식물이 살기 힘든 조건이지만 이곳에는 세계에 전례 없는 토착종뿐만 아니라 미지의 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더 신비로운 쿠케난 테푸이.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운이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그곳 짚고 1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모모. 두 기자님, 혹시 화성에 가보신 적 뭐 있으십니까? 네가 하고도 어이가 없지? 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맷 데이먼이냐? 뭐 제부도 말하는 거예요? 제부도? 화성시 제부도? 아니 이 질문 너무 바보 같아서 하면서도 웃긴데. 경기도 화성도 안 가봤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자 지금부터 저 오 기자가 지구 속의 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모시고 가드리겠습니다. 1986년 루마니아 동남부 도브로지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질 조사가 창이었는데요. 자 그러던 중 이곳에서 무려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의 장소 모빌레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느 평범한 동굴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루마니아와 나사 연구원들이 수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이 동굴은 지하 화성이라고 부를 만한 곳입니다. 연구 가치가 뛰어난 곳이죠. 근데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동굴이니까 아니, 우리가 근데-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있겠네. 그 뭐가 있길래 화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 이거죠. 지하 20m 깊이에 위치한 모빌레 동굴. 빛 없습니다. 산소 이 바위 틈으로 들어오는 아주 극소량이 전부였는데요. 우와. 대신 동굴을 가득 메웠던 건 외부 대기에 무려 100배에 달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유독성 황화수소와 메탄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발길을 들이면 가스에 중독돼 사망에 이르는 인간이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때문에 화성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비유했던 겁니다. 아, 그 공기의 어떤 대기질이요. 대기 성분. 네. 그게 비슷했다는 얘기군요. 화성 연구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분리, 철저히 고립됐던 그곳에서 이 광대한 생태계가 발견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모빌레 동굴에서 속이 비치는 개, 눈이 먼 검은 거미, 점액질 거머리, 물전갈, 쥐며느리 등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약 50종의 생명체를 발견. 자, 심지어 그중 약 35종의 생명체는 이전까지 과학계에 보고된 바 없었던 미지의 생명체였습니다. 저 말은 화성에 저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도 있네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지? 미지의 생명체가 가득한 지구 속 고립된 생태계, 모빌레 동굴. 일반인은 절대로 출입 불가하고요. 인간의 안전과 동굴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도 오직 2~3명으로 구성된 소수만 출입 허용. 으아. 그리고 반드시 각종 특수 장비를 갖춰야 되고요. 2시간 내에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지하 화성, 모빌레 동굴.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을 닿지 않은 채 고립돼 있던 그곳에서 앞으로 또 어떤 비밀들이 밝혀질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9일을 공개합니다. 모모 호수의 미스터리. 러시아 아르한겔스크 지역의 수루지 호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2002년 가을 러시아 당국이 수루지 호수를 출입 금지 지역으로 선포. 인간의 발길을 차단했습니다. 여기도요? 여기는 왜요? 수루지 호수는 다양한 어종과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어부들이 호수에 설치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때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고 더워졌어요. 어떻게 돌아왔는지 잘 기억나지가 않아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열병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어부들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돌아갔지만 끝내 어부 중 한 명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어부의 사인은 미확인된 독극물 중독.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어부들이 그날 섭취한 물, 보드카, 생선 그 어느 곳에서도 독극물 성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호수에서 나는 수증기가 독성분이 있어가지고 수증기가 독이 감염이 됐다. 완전 미스터리하네. 자, 미스터리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수루지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 역시 갑작스레 어지럽고 몸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느끼더니 열이 오르고 급기야 호흡곤란까지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역시 알 수 없는 독극물의 중독. 결국 일행 중 2명이 의식불명 끝에 사망. 겨우 생존한 사람들 역시 간과 신장, 근육 조직이 손상되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사람들이 먹은 음식 어디에서도 독극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한 번이 아니면 그럼 진짜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건데. 야, 근데 호수에. 근데 이게 더 무서워. 차라리 뭐가 원인이 있으면 그걸 조심하면 되잖아. 하하. 근데 이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호수 물 같은 걸 좀 조사를 해봤어요. 물론입니다. 과학자들이 수루지 호수가 오염된 건 아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호수의 물, 호수에 서식하는 물고기, 심지어 호수의 공기 샘플까지 채취해 실험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또 호수물은 끓이지 않고도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사람이 왜 이렇게 막 죽은 거예요? 독극물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럼? 하하. 수루지 호수의 미스터리를 밝히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 특수 장비를 동원해 조사에 나섰는데요. 아하. 그 결과 호수의 바닥에서 한 구덩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구덩이는 미세 화산과 같은 것으로 정기적으로 가스를 방출. 일각에서는 이 가스가 원인이 아닐까 추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중앙연구소 보안부서 부국장은 터키에서도 수루지 호수처럼 가스를 방출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사람이나 물고기가 죽지 않습니다. 수루지 호수의 가스가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른 호수보다
수르지 호수물에 불소 함량이 높은 것을 원인으로 추측하기도 했지만요. 이 역시 치사량에 달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수르지 호수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람들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5위를 공개합니다. 또 다른 세계로 가는 지하 동굴. 두 기자님들 혹시 몰타 공화국에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비밀의 입구가 존재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게이트 이런 거 되게 소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뭐 이 세계로 가는 입구. 평행 우주. 예. 기원전 3600년경에 지어진 몰타의 3층짜리 고대 지하 동굴. 몰타인들과 한 과학 잡지에 따르면 1940년대 지하 동굴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30명의 아이들이 이곳을 견학하던 중 길을 잃고 헤매다 실종. 섬 곳곳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수색에도 끝내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의 실종 사건 발생 몇 주 전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직원 루이스 제섭은 동굴 조사를 위해 가이드와 함께 지하 동굴 내 시체 매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럽고 젖은 괴생명체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 내가 든 초를 꺼버렸어요. 루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갑자기 사람이 아닌 기이한 생명체들이 나타나선 그녀의 조사를 방해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데요. 그런데 더 기묘한 사실은 이후 그녀가 다시 동굴을 찾았을 땐 네? 여기 가이드는 저뿐인데요? 앞서 함께 방문한 가이드도 실종. 그래서 사람들은 지하 동굴에 또 다른 세계로 향하는 입구가 있으며 실종된 아이들도 그곳에 끌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리고 몰타 당국은 동굴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 이후 지하 동굴을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어우, 갑자기 사라진 거잖아. 근데 구체적이었어. 뭐 젖은 괴생명체 미끄럽다고 그러고 막 미끌미끌한 그런 애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잖아, 아이들이. 그쵸. 어디로 간 거예요? 무서워. 이 밖에도 지하 동굴 내에서 길쭉한 모양의 두개골이 발견되는 등 어머머. 지하 동굴에 거인 혹은 또 다른 문명의 종족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 일각에선 아이들의 실종 등 모든 주장은 전설이며 증거가 없는 추측뿐이라며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부가 은폐한 것이라며 반박. 지하 동굴 내에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스터리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2위를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늪에서 벌어진 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명 맨착 늪. 이곳은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짙게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물 아래에는 이 눈빛을 번뜩이는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심지어 의문의 시신들까지 목격.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맨착 늪을 홀로 끝까지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우, 악어들이 무섭. 악어들은 천국이네. 아니, 딱 봐도 좀 음산하다. 아우. 자, 이 맨착 늪이 섬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맨착 늪은 이 줄리아 브라운이라는 여성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누군데요? 땅 주인이야? 영매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줄리아 브라운은 1910년대 실존했던 여성으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을 도왔던 부두교의 사제였다는데요. 그거 영매 같은 사람이잖아. 맞네. 하지만 주민들의 배신과 핍박에 큰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언젠가는 내가 죽었어. 온 마을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1915년 9월 29일 그녀의 장례식 날 실제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마을을 휩쓸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데요. 그리고 그 전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맨착 늪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분명 거기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늪을 떠다니는 유령도 봤어요. 유령 목격담이 쇄도. 그래서 맨착 늪은 줄리아 브라운과 그녀의 저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혼으로 나타나는 곳. 일명 유령 늪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전설인지 뭐 허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령과 의문의 시신이 출몰하는 공포의 맨착 늪. 정말 줄리아 브라운의 저주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소문과 환영에 불과할 뿐일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함부로 도전했다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영영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